건강과 소득 등의 문제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싶은데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궁금했는데 찾아보기 어려우셨죠?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기초수급자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보게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및 소득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있으셔서 고민이시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니 혹시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여러 번 반복 시청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는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일촌 및 그 배우자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월소득으로는 834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재산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은 일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살펴보며 그 외 일촌 가족이 또한 함께 거주한다면 그 가족의 재산도 별도로 살펴보게 되고 2명의 일촌 가족 중에 1명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궁금하시면 위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도 생계급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대부분 내용이 유사하기에 생계급여와 다른 부분만 집중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을 위하여 가구원수를 산정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되며 특히 거주를 달리해도 34세 이하이거나 초과하는 근로무능력자 혹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 밖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의 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가구원이 쌓인인 가구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2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가구원수는 4인이 아니라 6인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양능력 판정 가구원수에 따라서 의료급여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유리한 것이며 이 부분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와 특히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소득에서 차감 및 제외하는 항목 등을 반영하며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라면 부양능력 없음,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음 혹은 미약으로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이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중 일부 항목은 실제 소득에서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정되지 않는 소득에는 개인 간 금전 거래를 통해 늘어난 사적이전 소득이나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그리고 공적이전 소득 중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보훈대상 분들의 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복지법 상 각종 수당과 장애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으로는 표준 초중고대학 교육비와 기숙사비나 월세비용, 의료비, 간병비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필수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위의 그림과 같으며 이 중 압류소득이나 채무변제액 등이 포함된다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럼 부양 의무자가 월세를 사는 경우에는 이 비용을 차감해 주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양 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 비용도 사진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월세를 공제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적용해 주는 재산의 소득 환산제입니다. 부양 의무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은 3억 6,400만 원을, 경기도는 2억 9,400만 원을, 광역시 세종, 창원 등은 2억 8,400만 원을, 기타 지역은 1억 9,500만 원을 재산 가액에서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면 2억 9천만 원 정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거용 재산이 있다면 월 기준 1.04%,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은 월 2.08%를 곱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하며 수급자 규정과 마찬가지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부양 능력을 판정하는 기본 개념으로는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부양 의무자 가구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100%보다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이 적어야 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8%보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적어야만 합니다. 부양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정되기 위해서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 소득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이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며 혹은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보다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 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더한 값이 더 크면 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값의 18%보다 재산의 환산 소득액이 적으면 부양 능력이 미약하다라고 판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의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부양 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더한 값이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보다 적거나 재산의 경우에는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값의 18%보다 재산의 환산 소득액이 많거나 같으면 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많이 복잡하신가요?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관련 내용을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겸 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